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의 장소연 감독 경질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팀은 패배를 기록하며 페퍼저축은행은 무려 7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시즌 초반 이번엔 다르다는 기대를 모았던 팀, 초반 돌풍의 주인공이었던 페퍼저축은행은 이제 그 돌풍이 착시였다는 사실만 남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연패가 아닙니다. 경기력, 전술, 흐름, 팀 분위기 어느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소연 감독과 팀 내 연봉 킹이자 베테랑 에이스 박정아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 이 두 사람을 빼고는 이번 패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스포츠 맛집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이 7연패까지 무너졌는지, 감독 경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박정아의 부진이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광주 페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IBK 기업은행의 세트 스코어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세트 점수는 25대20, 25대14, 25대22. 숫자만 보면 완패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분노한 이유는 단순한 점수 차이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팀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박정아, 모든 팀의 타깃. 이번 경기에서 박정아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IBK 기업은행의 전략은 사실상 박정아 공략이 첫 번째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한 선수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견제한다는 것은 그 선수의 현재 상태가 리그에서 약점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잔인한 점은 이 약점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팀 전체를 붕괴시키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브가 박정아 쪽으로 들어옵니다.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페퍼저축은행의 공격은 이미 반쯤 끝난 것입니다. 세터는 선택지를 잃고 속공은 사라지며 중앙 공격도 막힙니다. 결국 공은 높고 단조롭게 올라가고 상대 블로커는 기다렸다는 듯 이를 잡아냅니다. 이 문제는 박정아 개인의 리시브 불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페퍼의 공격 시스템 전체가 함께 무너지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IBK 기업은행은 이를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1세트 후반 경기가 팽팽할 때부터 박정아를 향한 집중 서브가 이어졌고 그 순간부터 페퍼는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 아니라 막히는 상황을 버티는 팀이 되어 버렸습니다. 팬들은 묻습니다. 박정아가 공격에서 해결해주면 되지 않나? 베테랑이고 팀의 중심 선수이며 연봉도 높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에 점수를 만들어내거나 흐름을 끊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팬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박정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공격도 아니고 리시브도 아니면 이 팀은 무엇을 믿고 버티는 거지?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질문이 오늘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박정아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개인 공격 성공률만이 아닙니다. 팀 전체의 공격 전개 가능성도 함께 줄어듭니다. 박정아가 흔들리면 상대는 더 강하게 집중 서브를 넣습니다. 집중 서브가 강화되면 리시브는 더욱 무너지고 리시브가 흔들리면 세터의 전개가 막히고 전개가 막히면 조이에게 부담이 집중됩니다. 조이가 부담을 받으면 성공률도 떨어집니다. 결국 페퍼가 점수를 얻는 방법은 상대의 실수뿐이게 됩니다. 오늘 경기 내내 이런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박정아는 단순히 못한 선수가 아니라 상대가 설계한 파괴 버튼이 되었고 페퍼저축은행은 그 버튼이 눌릴 때마다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팬들이 진짜 분노하는 지점은 개인 부진 자체가 아닙니다. 선수가 부진하면 감독이 구조를 바꾸고 전술을 조정하고 라인업을 재편하고 리시브 라인을 조정해야 합니다. 감독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까? 1세트 초반부터 상대가 박정아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명확했는데도 최소한 리시브 라인을 바꾸거나 위치를 조정하고 서브 리시브 패턴을 바꾸거나 공격 전개를 빠르게 가져가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또는 중앙 공격을 더 활용해 상대가 목적 타깃을 집중할 시간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마무라를 살리기 위한 한두 개의 확실한 패턴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 패턴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맞고 흔들리고
흔들리면 조이에게 몰리고 막히면 표정이 굳은 채 세트가 끝나버렸습니다. 작전 타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전 타임은 단순히 분위기를 올리자고 요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작전 타임은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꿀 것인지 정확히 제시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팬들의 눈에는 오늘 페퍼의 작전 타임이 매번 감정적인 주문처럼 보였습니다. 한 점씩 하자, 집중하자, 분위기 바꾸자. 좋은 말이지만 상대가 한 선수를 집중 공략하며 리시브 라인을 붕괴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코트의 흐름이 갑자기 바뀔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말합니다. 선수는 있는데 전술이 없다. 대응이 없다. 바뀌는 게 없다. 문제는 오늘 경기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연패가 길어질수록 팬들은 결과보다 패배의 과정이 반복되는지를 봅니다. 페퍼저축은행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초반에 버티다가 집중 서브에 흔들리고 조이에게 몰리고 중앙 공격이 사라지고 교체가 나오지만 의미가 없으며 결국 세트를 통째로 내줍니다. 이 패턴이 익숙해지는 순간 감독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버틸 수 없습니다. 팬들은 이미 느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으로. 결국 감독 경질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7연패라는 숫자 때문만이 아닙니다. 7연패보다 더 무서운 건 7연패 과정에서 다음 경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의 장면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시선이 자연스럽게 장소연 감독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트럭 시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페퍼저축은행 팬들의 트럭 시위는 단순히 한한 팬들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트럭이 간 장소입니다. 구단 사무실 앞이 아니라 선수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훈련장 앞이었습니다. 이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이 문제를 조용히 덮고 갈 수 없게 만들겠다. 라는 선언입니다. 더 중요한 건 트럭에 적힌 문구의 방향입니다. 특정 선수 이름이나 조롱은 없었습니다. 대신 문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를 향했습니다. 선수는 있는데 전술은 없다. 책임은 위에 있다. 실력보다 말 잘 듣는 감독 선임. 이는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팬들이 팀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미 선수 개별 부진에서 구조적 문제로 옮겨갔다는 의미입니다. 즉 팬들은 이제 누가 못했다가 아니라 매년 이렇게 되냐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팬심은 가장 위험한 단계에 접어듭니다. 구조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결론은 늘 같습니다. 바뀌지 않는다. 안 바뀐다. 바꿀 의지가 없다. 그리고 이 결론이 굳어지는 순간 팬들은 더 이상 응원으로 팀을 버티지 않습니다. 트럭 시위는 그 단계를 넘어섰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가 갑자기 터진 것은 아닙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시즌 초반 기대를 주었습니다. 3연승도 있었고 상위권에 잠시 올라가면서 팬들은 진심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다를 수 있다. 드디어 반복이 끊길 수 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깨졌을 때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라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배신감이 누적되면 팬들은 성적보다 태도를 봅니다. 왜 바뀌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왜 준비가 없느냐? 왜 상대가 뭘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당하느냐? 오늘 팬들이 본 것은 팀이 준비한 플랜이 아니라 상대가 준비한 플랜에 끌려다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럭 시위가 나온 것입니다. 즉, 트럭 시위는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팬들이 이 팀이 반복을 끊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이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팬들이 그 책임을 선수에게 떠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팬들이 말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제 감독과 구단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 7연패, 최하위 추락, 반복되는 내용 없는 패배. 지금 나오는 장소연 감독 경질 이야기는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입니다. 이 구조를 지금 흔들지 않으면 페퍼저축은행은 또 한 시즌을 똑같이 흘려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팀이 처한 상황은 단순한 성적 이상의 갈림길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런 가운데 인쿠시의 B리그 데뷔 일정이 사실상 공개됐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날짜와 상대, 무대가 정해진 현실입니다. 12월 19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리는 GS칼텍스전이 바로 그 무대입니다. 예능에서 먼저 이름을 알린 인쿠시는 이제 B리그 공식 일정 속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상황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데뷔도 하기 전부터 비자 발급 과정이 기사로 보도되고 국제 이적 동에서 진행 상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경기 전 인터뷰까지 리그 차원에서 준비되는 분위기입니다. 신인 선수에게 흔히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잉쿠시라는 이름에는 이미 이야기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연경의 애제자, 예능으로 얼굴을 알린 선수, 그리고 이제 정관장의 현실적인 선택으로 B리그 코트에 서게 된 선수. 오늘 이슈에서는 잉쿠시의 B리그 데뷔가 왜 19일로 확정됐는지, 왜 하필 GS 칼텍스전인지, 그리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감독과 배구계의 시선이 왜 이렇게 신중한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잉쿠시의 데뷔는 이제 가능성 단계가 아니라 사실상 최종 조율 단계입니다. 몽골 출국 후 예술활동 비자를 발급받았고 유학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도 완료됐습니다. 국제 이적동에서 ITC 역시 몽골 배구협회와 FIVB 승인 절차가 이번 주 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관장 구단 내부에서도 문제가 없다면 19일 경기 투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국배구연맹이 19일 GS 칼텍스전을 앞두고 잉쿠시의 데뷔를 준비 중이라는 점은 사실상 리그가 잉쿠시의 데뷔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필 GS 칼텍스전일까요? 정관장의 현실적 선택입니다. 현재 팀은 여유가 없습니다. 리그 최하위, 연패 흐름, 무거운 팀 분위기, 그리고 아시안 쿼터 위파이 시통 장기 부상이라는 변수까지 겹쳤습니다. 즉 당장 코트에 투입 가능한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정관장이 완성형 선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투입 가능하고 한국 배구 환경에 익숙하며 언어와 생활 적응 부담이 적은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이 조건에서 선택된 이름이 바로 잉쿠시였습니다. GS 칼텍스는 비교적 전력이 약한 팀이기에 잉쿠시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짧게라도 시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무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이진 감독의 입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잉쿠시는 감독이 직접 선택한 선수지만 고 감독은 가장 먼저 냉정한 경고를 했습니다. 예능과 프로는 다르다. 이 말은 잉쿠시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는 메시지입니다. 감독은 잉쿠시의 공격력을 인정하면서도 리시브와 연결, B리그의 높이와 힘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독은 연습을 이틀 하고 몽골로 갔는데 그 과정에서도 본인이 부족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감독은 이미 잉쿠시가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팀 내부와 배구계의 시선은 이러한 현실적 판단과 신중함 속에서 잉쿠시가 B리그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잉쿠시를 바라보는 배구계 내부의 시선은 한마디로 기대와 현실의 간극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잉쿠시는 공격력만 놓고 보면 국내 선수 기준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자원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배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스파이크 파워와 타점은 확실하다. 공격에서 한 방은 분명하다 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항상 뒤따르는 문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리그는 공격력만으로 버틸 수 있는 리그가 아닙니다. 서브 리시브, 연결, 상대 강서를 상대로 한 수비 집중력이 필수입니다. 특히 GS 칼텍스에는 지젤 실바처럼 한번 흔들리면 연속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서브를 가진 선수가 있습니다. 한 배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잉쿠시가 못할 수도 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못했을 때 감당해야 하는 여론이다. 이미 예능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 때문에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고 그 기대를 당장 충족시키지 못하면 선수는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구계에서는 잉쿠시의 데뷔 자체보다 데뷔를 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잉쿠시는 갑자기 등장한 선수가 아닙니다. 몽골에서 초등학생 시절 배구를 시작했고 한국에서 배구로 성공하겠다는 목표 하나로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목포 여상과 목포대학교를 거치며 어린 나이에 타지 생활 속에서 배구 하나만으로 집중해 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만 보면 잉쿠시는 충분히 성장 잠재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하지만 아시아 쿼터 트라이아웃에서는 현실의 벽을 만났습니다. 7개 팀 어느 곳도 잉쿠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잉쿠시 본인과 정관장 구단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단순한 데뷔전이 아니라 다시 얻은 두 번째 기회에 가깝습니다. 예능으로 주목받았지만 프로 무대에서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셈입니다.
위파위 시통의 이탈과 인쿠시의 정관장 선택은 감성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쿼터 위파위 시통은 무릎 수술 이후 복귀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정관장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성된 스타가 아니라 당장 코트에 설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한국 배구 환경 경험, 언어 문화 적응 부담 최소화, 단기간 투입 가능성.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한 선수가 바로 인쿠시였습니다. 즉, 이번 영입은 파격이나 실험이 아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가 19일 GS 칼텍스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고희진 감독의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지금은 증명보다 적응이 중요합니다. 고 감독은 인쿠시를 단번에 압도적인 선수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 경기로 프로 무대 적합성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경기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희진 감독이 바라보는 인쿠시는 구세주가 아니라 성장 중인 선택지이며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선이기도 합니다. 팬들의 반응은 분명히 갈립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스토리 있는 선수가 나오는 게 더 재미있다. 한방 있는 선수니까 써볼 만하다. 라는 기대 섞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예능 때문에 기대치가 너무 높다. 첫 경기부터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된다. 실패하면 여론이 잔인해질 것 같다. 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두 반응 모두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다는 건 관심이 크다는 뜻이고 걱정이 나온다는 건 선수를 소중히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19일 GS 칼텍스전은 증명의 무대가 아니라 시작의 무대입니다. 잘하면 의미가 있고 못해도 이유가 있는 경기입니다. 한편 1위 도로공사가 흔들렸습니다. 시즌 내내 독주 체제를 이어가던 도로공사가 2위 현대건설을 상대로 3대1 완패에 가까운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스코어만 보면 3대1이지만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1패가 아니었습니다. 경기력과 준비의 차이, 그리고 두 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도로공사는 분명 1위 팀이었지만 이날만큼은 1위다운 여유와 안정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현대건설은 달랐습니다. 2위라는 순위가 오히려 과소평가처럼 느껴질 만큼 경기 내내 완성도 높은 배구를 보여줬습니다. 부상 리스크를 안고도 흔들리지 않았고 주요 공격수 유존 없이 블로킹, 수비, 연결, 흐름, 장악까지 팀 전체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위 도로공사가 흔들렸는지 그리고 왜 현대건설의 2승리가 단순한 1승이 아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세트 초반부터 두 팀은 이 경기가 1위와 2위의 맞대결인지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현대건설과 도로공사 모두 서브에서 무리하지 않고 길게 이어가는 선택을 했고 랠리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수비 집중력을 보여주며 점수는 엎치락뒤치락하며 전개되었습니다. 도로공사는 모마와 강소희를 중심으로 좌우 공격을 고르게 활용하며 점유율을 분산시켰고 현대건설 역시 카리를 중심으로 정지훈과 자스티스를 적절히 섞어 상대 블로킹을 흔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